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정말 모르실까요? 돈을 모으고 싶은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돈을 못 모으는 걸까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리아빠의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내용을 아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 모으는 사람의 특징에서 더 나아가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30대 초반 A씨는 요즘 온통 머릿속에 여행 생각뿐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휴양지로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자신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인플루언서들의 삶이 부러워집니다. 또 친구들이 모인 단톡방을 들여다보면 이번 연휴를 맞아 일본을 간다고 하고 베트남에 놀러 간다고 하는 등 온통 여행 이야기만 있습니다.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고 싶지만 2달 전 할부로 산 옷값과 지난달에 할부로 결제한 헬스장 등록비가 여전히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이번 달 소득을 통장에 스치기만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여행을 포기해야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같이 여행을 가자고 연락이 옵니다. 2박 3일 짧게 제주도라도 갔다 오자는 말에 흔들리던 A씨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제주도행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합니다. 어차피 할부로 끊으면 미래에 내가 일을 해서 갚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의 자기계발입니다. 오늘도 30대 A씨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A씨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저렇게 돈 쓰다 보면 돈 모으는 거 정말 어렵죠. 오늘 보리아빠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입니다. 바로 3가지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카드 할부 결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평균을 따릅니다. 뭐야,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정말 모르실까요? 돈을 모으고 싶은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돈을 못 모으는 걸까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리아빠의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이 내용을 아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 모으는 사람의 특징에서 더 나아가 좀 더 깊은 이야기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돈 못 모으는 사람의 3가지 특징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5만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먼저 시선이 갈 것 같으세요? 네, 대부분 우리의 시선이 5만원짜리를 향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500원은 좀 우습게 보입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큰 돈을 버는 거, 큰 돈이 나가는 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은 돈을 벌고 작은 돈이 나가는 건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일 말입니다. 과거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사업을 했는데요. 500원, 1000원 이런 돈 아끼는 거 굉장히 궁상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업이란 더 큰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돈을 좀 써도 내일 더 벌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찔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던 제가 돈이 안 모였던 이유 바로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하게 대하는 습관은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관리하고 잃지 않는 방향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카드 할부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저의 과거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카드 할부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다가요. 최근에 체크카드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40%가 넘게 줄었다는 사실을 알고 참 놀라고 있습니다. 카드 할부를 이용해서 상품을 사게 되면요. 내가 내 소득에 비해서 더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과소비하고 있는데 이걸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10만원짜리 2달 할부로 사면 5만원 되잖아요. 100만원짜리 10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10만원만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카드 할부가 쌓이고 쌓여서 한 달에 몇십만원은 그냥 우습게 나갑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돈을 분할해서 내다 보니 내가 얼마를 쓰고 있고 명확히 얼마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이 인지되지 않는 상황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평균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고 그 다름을 존중받길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개개인의 인격과 차이를 더 많이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서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우린 나름대로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근히 세상의 평균을 따르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한 소비는 어떤가요?
내가 지금 여행이 꼭 가고 싶은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괜히 더 가고 싶은 적이 없으신가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일본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그때 SNS에 일본이 도배된 적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본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요즘 사람이라면 꼭 갖고 있다는 필수템, 이런 것들에 흔들린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의 평균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명확히 잡고 있어야 돈을 모으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카드 할부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세상의 평균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실천이 되나요? 잘 안 된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를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평균을 따른다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카드 할부를 쉽게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50년에서 1980년 사이 임금 노동자 하위 20%의 실질 소득은 상위 5%와 거의 똑같은 양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시장의 상품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기에 부자라고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 뿐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2011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소득은 18% 증가했다. 하지만 중산층 소득은 실제로 하락했다. 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의 소득 격차가 벌어질 뿐더러 상위권 내에서 상위 0.1%와 다른 9.9% 간의 차이가 점점 더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부격차 위에 빈부격차마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불평등이 강화되는 시점에 사람들의 인식은 현재 어떤가요? 남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09년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전으로 가면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봤자 학교에서 만난 일부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유명인 정도가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이런 거 켜보면 어떠신가요? 집에 누워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집과 차를 우리는 구경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제 뭘 샀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내일 어디로 여행 가는지까지 알아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 두뇌는 중거 집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을 SNS에 보이는 그 소수의 화려한 삶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소비 습관의 기준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평균일까요? 우리가 보는 것, 이게 정말 보통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은퇴의사 켄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의사들은 어떻게 죽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의사는 실제 말기 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치료 방법을 자기에게는 쓰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은행원, 은행장들이 자신이 추천하는 펀드는 자기 자신에게 쓰지 않는 비율이 무려 5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배신감 들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드라마, 자주 보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동창들이 SNS에 올리는 일시적인 삶의 모습이 정말 그들, 아니 우리의 평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소비를 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소비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소비는 생존과 관련된 소비가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소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멋지다고 감탄하는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차를 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옷을 입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 결핍이 생긴다는 것이죠.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이자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그에 져서 불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가만히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 주변에서도 존중받고 싶은 마음, 주변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슈퍼카를 타고 명품백을 들고
5성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보낸 사진을 올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멋지다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니까요. 이렇게 계속 소비 습관이 올라가는 걸 보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평균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진 것 같습니다. 보리 아빠는 언제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건강한 부자가 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건강한 부자라는 건 단지 돈만 쫓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가치들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만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밖과 사회와 타인의 평균에만 계속 쫓으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돈 모으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돈을 잘 못 모으는 이유를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나만의 기준이 없거나 있더라도 희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걸까요? 나만의 소비에 대한 기준을 가진다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환경, 상황, 소득, 지출 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준은 시스템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이렇게 나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에 따라 혹은 평균에 따라 쓴 돈이 무엇인지를 역추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카드 할부를 가볍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의 평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3번째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SNS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해지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잡아가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색하게 돈을 불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공동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볼까요? 투자 과정에서 단 1원이라도 잘못 계산되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세하게 따지고 관찰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을 중간에 빼어볼까요? 그 돈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따로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은 이상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돈의 기록, 히스토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히스토리가 사라지는 돈은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건 결국 큰 돈을 관리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작은 돈을 무시하고 가볍게 쓰는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큰 돈도 그렇게 대하기 무척이나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옛부터 큰 스님들은 작은 물건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에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듯이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 인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돈을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의 평균에 따라가지 말고요. 나의 평균을 잡는 일이 중요해요. 먼저 가계부를 작성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대로 하루하루를 기록해 보세요. 그것만으로 지출의 상당한 부분이 통제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토대로 다음 달 나의 예산안을 미리 짜보는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다음 달에 얼마를 쓸 수 있고 그 돈을 어떤 부분에 지출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보는 겁니다. 예산안 짜는 게 부담스러우면 가계부만이라도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플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직접 손으로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내가 돈을 이렇게 썼구나 하는 걸 더 느낄 수 있어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지금 작게 만든 기록 습관이 여러분에게 조금씩 재산을 만들어주고요. 그 재산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 이어지는 2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를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영상 마무리합니다. 건강하고 타인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노동을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손 벌릴 필요 없는 정도의 소박한 재산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황제도 못 따라갈 것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기준을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 또는 보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리아빠였습니다.